월 100만 원을 자본소득으로 벌던 중소기업 월급쟁이 직장인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월 7천만 원까지 그걸 키워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쫙 붙여놓으셨대요. 그걸 매일매일 봤대요. 그리고 그 보드에 있는 것들이 크루즈 여행인가를 빼고 다 이루어졌대요. 우선 내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겠다, 젊은 자산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목적. 저는 뭐냐면요, 제가 10년차 경제기자가 됐을 때 내가 15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누구처럼 될까를 우리 회사에 이제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20년 후면 이분처럼 되겠다. 이분처럼 되는 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이 부장, 국장처럼 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처럼 되겠다. 내가 꿈꾸던 인생인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돼도 될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저는. 싫었어요. 안 되겠다. 그리고 그걸 바꿀 수 있는 기회다.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기회다.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제가 경제적 자유를 이뤄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자기만의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목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는 이분처럼이 아니라 정말 나답게 어디에 나가서도 내 이름으로 먹고 살 수 있고,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충분히 가치를 창출해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저의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세워야겠죠. 목표 뭐냐면 40대 초에 파이어 해야지. 이거는 여러분 목표가 아니라 그냥 로망입니다. 네,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희망사항 같은 거예요. 목표는 뭐냐면 숫자가 명시돼 있어야 목표예요. 숫자, 어떤 숫자, 뭐 30억 자산가가 될 거야. 월 1,0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거야. 내 월급이 300만 원이라면 난 300만 원의 자본소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구체적인 숫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달성하고자 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60세에 달성하고 80세에 달성하고 언제 달성할 건지, 40대에 달성할 건지, 5년 내에 달성할 건지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법과 전략이 있어야 돼요. 뭘로 달성할 거야? 내가 10억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라면 난 부동산으로 달성할 건지 사업을 할 건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법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방법과 전략이 제가 쓴 책에 있는 24분의 이분은 이런 방법으로 부자가 됐어요, 이런 전략으로 부자가 됐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많은 분들은 시작할 때부터 이걸 하려고 해요. 아, 남이 뭘로 부자가 됐다고 하니까 이게 답인가 보다. 그래서 나도 이걸 해야겠다. 근데 여러분, 이 전체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내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를 아셔야 돼요.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하다가 만약에 안 됐어. 그래서 망했다. 그럼 내가 최악의 경우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는지 리스크를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현금 흐름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생활이 어떻게 윤택해지면 나는 목표를 달성했구나. 달성했는 줄 알아야 달성한 거거든요. 끊임없이 자산만 불려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거 되게 바보 같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유한하고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걸 추구해야 될 지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달성했느냐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기회비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한 번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생애 주기마다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있어요. 배우자가 나에게 기대하는 역할도 있고 있어요. 근데 투자와 사업을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잘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포기할 수 있는지, 뭘 포기할 수 없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맨날 주말마다 임장을 다니고 막 강의를 들으러 다니고 막 그러는데 내 배우자가 원치 않아요. 그러면 배우자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일치를 시키던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좀 타협을 하던지 기회비용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하면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자꾸 그림을 그리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인간의 뇌는 내가 꿈꾸는 대로 행동하고 살게 돼 있다고 하거든요.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제 책에 소개해드린 그 강윤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지금 월 100만 원을 자본소득으로 벌던 중소기업 월급쟁이 직장인에서 꾸준히 노력해서 지금은 월 7천만 원까지 그걸 키워나갔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항상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다가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쫙 붙여놓으셨대요. 그걸 매일매일 봤대요. 그리고 그 보드에 있는 것들이 크루즈 여행인가를 빼고 다 이루어졌대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꿈꾸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아파트, 단지 사진 그런 걸 출력해서 붙여놓으세요. 내가 타고 싶은 차 붙여놓으시고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거 붙여놓으시고 그걸 끊임없이 보면서 아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내가 1년이 지났는데도 못 이뤘네? 이런 게 아니라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꾸준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할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게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거를 제가 이미지화한 거거든요. 레이 달리오 그 유명한 투자의 대가죠. 원칙이라는 책에서 투자든 사업이든 성공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다. 방정식이 있다. 그렇게 막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걸 제가 시각한 게 이거예요. 기계예요, 기계. 이런 기계 옛날에 약간 가래떡 뽑는 기계 같잖아요. 방앗간 가면 있는 레이 달리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하는 데는 크게 복잡한 방정식이나 로직이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게 있어. 어떤 거냐면 C는 인풋입니다.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뭘 넣을 거 아니에요. 밀가루를 넣든 뭘 넣든 넣을 거 아니에요. 그럼 A는 이제 뭐 가래떡이든 뭐 투자 수익률이든 사업 성공이든 뭔가 결과가 도출될 거잖아요. 인풋과 아웃풋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는 인풋을 넣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나온다는 그 로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는 약간 알고리즘이라고 이제 제가 그냥 표현을 했는데 레이 달리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나다, 나. 나라는 기계가 있다. 나라는 시스템, 나라는 알고리즘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잘 알고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투자로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넣어서 1억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일단 인풋을 넣고 노력을 막 투입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그림이 있겠죠? 뭐 시장이 이렇게 올라주고 그 주식이 이렇게 잘 올라주고 해서 1억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오죠. 안 나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운이 안 좋았네. 다음에 다시 다른 종목에 1,000만 원을 넣어서 다시 1억에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거를 백날 해봐야 잘 안 되죠. 왜냐? 이 알고리즘 안에 뭔가 문제가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현명하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내 안에 내가 분명히 A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B나 자꾸 D가 나와요. 그러면 어디가 잘못된 건지 그 로직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을 내가 오판했다. 종목을 오판했다. 계산을 잘못했다. 리스크를 못 봤다. 이번에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네. 복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투자할 때, 다음에 1,000만 원을 넣을 때는 그 부분을 수정해서 넣어보는 거죠. 그러면 또 A가 안 나오죠. 그래도 이전보다는 나은 결과가 나와요. 그 성공의 확률을 높여가는 건 나라는 기계를 자꾸 수리해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레이 달리오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뭔가 내가 나라는 기계를 잘 알고 그걸 수리해 나갈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인 사고인 거예요. 이게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동안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다면 남들은 수익률이 100% 200%라는데 나는 마이너스가 난다면 분명히 내가 하는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복귀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서 계속 다른 걸 찾아요.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돈을 잃으면서 나중에는 시장을 떠나게 되는 그 루트를 밟거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 내가 작동하는 원리, 나는 왜 남들이 하는데 나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지, 그럼 그걸 잘 찾아서 고쳐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전데요. 또 성공하는 이제 방법을 제가 하나 뼈저리게 깨달은 게 뭐냐면 반복 실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요. 왜 제가 이렇게 웃고 있냐면 참 저는 이제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인간이란 저도 마찬가지인데 인간이란 참 하찮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창대한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그 디테일한 목표를 다 세워도 망각합니다. 좀 지나면 금방 내가 뭐하고 놀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정말 한없이 나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손실 회피를 하는 게 거의 본능이에요. 안전을 추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나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리스크를 져야 된다고. 근데 인간은 본능에 그 리스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는 거는 본능에 반하는 어떤 활동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99%는 평범하고 1%만 성공하느냐? 인간의 본능에 반하기 때문 아닐까요? 인간은 놀고 싶어하고 안전하고 싶어하고 그런 걸 추구하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최신평양. 누군가에게 정보를 들으면 가장 최근에 들은 정보가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생각이 계속 바뀐다. 그리고 유리 멘탈이죠. 내가 뭔가 추구하는데 잘 안 되면 금방 좌절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리고 실패하기 싫어서 다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를 명확히 알고 그럼 이런 나를 컨트롤하려면 도대체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잘 할 줄 알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레이 달리오가 또 얘기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맞는 말이고 저도 유리 멘탈에다가 엄청 안전 추구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이런 성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자꾸 이렇게 채찍질해서 하게끔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도대체 우리 젊은 자산가분들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하지? 뭔가 타고난 DNA가 다른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자꾸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월 소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본소득,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월 1,0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이 있어요. 사실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는 꽤 많아요. 근데 월 1,000만 원을 하루아침에 딱 버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심하고 시작한다고 오늘 딱 계좌가 입금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도대체 시작을 했을까? 아무것도 아닐 때.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를 제가 이렇게 좀 집요하게 물어봤어요. 근데 10 전에 1도 있겠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줄 알아야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례를 제가 좀 공유하고 싶은 사례들이 많은데 32살인데 6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연매출이 40억 원인 이한별 대표라는 분의 사례를 이제 제가 책에 공유를 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약간 천재라고 생각했죠. 너무 젊은 나이에 사업체를 6개를 운영하는데 연매출이 막 40억, 50억이 나온다. 와, 역시 세상엔 천재가 많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대박이 나거나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걸 할 줄 알아야 크게 키울 수 있다고 저한테 너무 많이 가르쳐준 친구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너무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연매출 40억짜리 사업체 6개를 거느릴 수 있게 된 게 불과 2년에 이룬 거거든요. 근데 그 첫 시작은 뭐였냐면 이제 교육 사업을 해요. 온 오프라인 교육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돈이 없고 아이디어만 있었어요. 대학원생일 때
코딩을 가르치는 학원을 내가 차려보고 싶은데, 내가 코딩도 조금 할 줄 아는데 공대를 나와서, 그래서 학원을 차려보고 싶다. 학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고 싶어 할 것 같다. 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강사도 없고 공간도 없고 가르칠 학부모도 학생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시작을 못해요. 뭐 어떻게 했냐면 그 내가 하고 싶은 그 지역의 맘카페에 무료로 글을 하나 올렸어요. 학부모님들 이런 코딩 교육이 있는데 설명회를 합니다. 한번 오셔서 자녀를 가르칠 만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했더니 학부모님들이 5분 정도 오셨대요. 그 분들을 데리고 제가 이러이러한 걸 가르칠 수 있는 교육을 할 건데 지금은 이제 당장 뭐 학원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진 않지만 준비 중입니다. 근데 커리큘럼이 너무 좋으니까 자녀를 한번 일단 가르쳐 보세요. 해서 공간을 대여해서 5분, 6분 정도의 이제 학부모들을 설득해서 그 학생들을 소규모 과외처럼 가르친 거예요. 그 가르칠 때 어떻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커리큘럼을 준비해서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학부모들이 이 교육이 너무 좋다. 그래서 주변에 소개를 했겠죠? 그래서 학생이 조금씩 늘어났겠죠?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은 돈이 모이겠죠?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청년 지원금 이런 것들도 좀 알아보고 해서 그제서야 수요를 확인했잖아요. 확인했는데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키워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공간을 얻고 강사를 채용하고 자기도 가르치고 하면서 10명이던 학생이 10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1000명이 돼서 연매출 40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돼준 거예요. 그게 오프라인으로 시작해서 다른 온라인 사업을 또 할 수 있고 또 온라인으로 키운 거를 또 오프라인으로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1명의 고객을 찾고 5명의 고객을 찾고 이것부터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10만 원을 벌 수 있어야 강윤수 대표님도 처음에 원룸 5채를 하시는데 지금 140호실인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세입자 1명을 받는 걸 시작하셨어요. 이자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몇십만 원 정도 남았대요. 한 3, 40? 그 정도 남았대요. 그거 받는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로 하나 더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다가구 주택 한 채를 딱 샀을 때 그게 14호실이었는데 14호실을 하면서 100만 원이 나왔대요. 다 내고 낼 거 내고 순이익이 100만 원. 그럼 월 100만 원이 나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 키워갈 수 있을까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자본소득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뭐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지금 7천만 원까지 키워가셨잖아요. 그 한 개를 잘 할 수 있으면요. 엄청나게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이한별 대표처럼 맘카페에서 글을 올리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거를 현실에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거를 시작할 수 있어야 크게 키워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해도 조회수가 10명이 나오는 걸 만들 수 있으면 10명의 고객이 이걸 보기만 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게끔 내가 뭔가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자꾸 10,000명, 뭐 10만 명, 50만 명 이런 걸 바라보면서 난 10명밖에 안 돼서 접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뭐 자본소득 1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거 갖고 되겠어? 접지 말고 작게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 아이디어를 계속 고민하고 떠올릴 수 있어야 크게 될 수 있다. 그게 반복 실행의 전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더 성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반복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제 원하던 거를 조금씩 이뤄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 한 채가 이제 생긴 거죠. 근데 2번째 스텝을 어떻게 밟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1,000만 원, 2,000만 원 모아서 오피스텔 한 채 샀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세가 나오는 시스템을 잘 세팅을 했는데 그 하나를 잘 했는데
2개, 3개, 4개, 5개 하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공무원인데 공무원은 규제가 많아서 투자를 뭐 이렇게 뭐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유튜브도 하면 안 되고 뭐도 하면 안 되고 하니까 뭘 해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도약하는 방법을 사람들은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내가 시세 차익형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자산을 불렸는데 어떻게 하면 현금 흐름 나오는 방법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식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지, 국내 주식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글로벌 자산에 좀 투자할 수 있는지, 나는 코인만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동산으로 좀 갈아탈 수 있는지, 다음 단계를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저희 이제 채널에 나오시는 인터뷰 분들도 자기가 한 영역에서 몰입해서 보통 성과를 내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영역을 잘 모르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다른 것도 해야 하는 시점이 와요. 아파트만 사고 팔 수는 없어요. 평생. 어느 순간이 되면 주식도 해야 하고 뭐 안전자산에 더 이제 자산을 분산해야 되고 하는 시점이 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와 동시에 이걸 사업처럼 할 수 있게 되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성장을 했는지, 어떻게 해서 한 채가 2채, 3채, 4채, 5채가 될 수 있는지, 그 로드맵을 모르면 그냥 호기롭게 한 채 시작했다가 2채가 되고 그냥 끝나요. 도약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게, 그 인터뷰했던 분들은 자기 영역에서 이제 어느 정도에 도달하면 그 자기가 가진 걸 활용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는 그 역량이 탁월해요. 제가 느낀 그 자산가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노력한다. 코인 이제 인터뷰 하신 남인영님이 계신데, 이제 코인 트레이딩으로 30대 중반인데 뭐 거의 한 4, 50억의 자산을 일구셨어요. 근데 다 뭐 위험 자산인 거지, 본인이 가진 자산이. 근데 난 트레이딩은 진짜 자신 있어. 근데 이 자산을 안전하게 나도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이제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분산하고 싶은데 그 다음 넥스트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스킬을 가지신 분들과 교류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아주 처음 다시 시작하는 거죠. 완전 생초보처럼. 생초보처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하고 다시 해보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분들보다 노력을 안 해요. 그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표에 도달하면 다음 단계로 레벨업 할 수 있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